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벽산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짧게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저 까먹고 있었는데 본업이 있고 또 지주회사죠, 여기가. 그래서 건축 자재, 도료,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본업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내장재, 외장재가 주요 매출 품목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방 산업은 건설 쪽이고 플랜트 쪽도 좋다. 아니, 중요하다. 그 플랜트라는 거는 이제 그냥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각종 여러 산업 쪽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제 거기에 자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단열재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건설 경기 정부 정책이 당연히 중요하고 금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건축 자재 산업은 유리, 섬유, 광물, 석고 등의 다양한 원료를 이용해서 단열재, 천장재, 마감재, 창호 등의 건축 자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 동사의 주요 제품인 건축용 단열재. 단열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외부로부터 열 유입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근데 이제 그게 무기 단열재와 유기 단열재로 구분이 되고 무기 단열재의 글라스 울과 미네랄 울 같은 게 있고 유기 단열재에 스티로폼과 우레탄 폼이 들어가는 유기 단열재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유기농, 그러니까 이제 유기 단열재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싼데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 단열재로 전환이 많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본업인 건재 부분이, 건축 자재 부분이 이제 매출이 71%나 됩니다. 다른 사업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나머지가 하츠죠, 하츠. 레인지 후드. 그래서 매출 비중이 25%쯤 되는데 지분율이 이제 절반이 안 된다. 근데 1Q의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기업 경쟁력과 시장 규모, 기업 경쟁력이 당연히 있고 그 업력도 있고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산업이죠. 저성장 산업이니까. 그리고 무기 소재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다. 이게 정책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3만 톤의 글라스 울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유기 소재가 퇴출되고 무기 소재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건데 가격이 싸지만 화재 시 유독가스 배출을 한다. 근데 무기 소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글라스 울과 미네랄 울로 만들고 국내 건축용 단열재 시장 규모가 연평균 성장률이 6.8%, 그런 대로 또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중요한데 주요 주주가 이제 최대 주주는 벽산 LTC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그 대주주는 이제 김씨 일가겠죠.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13.36%, 그리고 김성식 대표이사가 6.98%, 7% 정도 되는데 하버드 MBA 출신이고 그래서 하츠가 이준석 테마를 엮이고 있고 벽산도 엮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살펴보게 된 게 뭔가 이제 항상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부자가 김성식 대표이사가 최근에 세 번이나 샀는데 총 5억 규모다. 어, 그 자사주 소각도 한 적이 있고, 근데 자사주는 여전히 많지만, 그리고 배당 성향도 10%에 불과하다. 2023년에. 그래서 내부자 매수와 자사주 소각을 했다고 해서 주주 친화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서 매수한 가격대가 2,050원, 2,000원대라는 거죠. 2,000원에서 2,100원 사이. 5억이나 샀다는 겁니다.
2050원, 2040원.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년 초에 2월 초죠. 내부자가 2,300원, 2,400원에 샀는데 그 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20만 주니까 5억 정도 되죠, 이때도. 그래서 이때쯤인데 좀 횡보를 하다가 9월 달까지 뭐 거의 100%가 났죠. 그래서 왜 올랐냐?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글라스홀 쇼티지, 수요가 있었는데 공급이 타이트했다. 그래서 가동률이 풀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6월 달부터 보면 이거는 뭐 2배 이상 늘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3배가 넘게 올랐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때는 뭐 4배가 거의 5배가 올랐죠. 영업이익이. 그러다 1분기에 이제 뭐 안 좋아진 거죠. 그 쇼티지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사실은 안 좋아졌다기보다 그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2월 달에 100만 주 약 24억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자사주가 17%로 여전히 많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고 21년도에 이제 역성장을 물론 했는데 22년, 23년에 많이 좋아졌죠. 그 크게 성장한 게 뭐 연속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했죠. 그 영업이익이 뭐 과거에 이제 과거 수준을 넘었었고 영업이익률도 뭐 7%를 넘었고 근데 이게 이제 건축자재 규제 강화를 한 거에 수혜를 입은 거죠. 모든 창고 및 공장 준불연 샌드위치 패널 사용 의무화 이제 유독가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21년 2월에 복합자재 준불연 성능 이상 단열재 사용 의무화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벽산 같은 경우에는 6만 톤을 증설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는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이 아직 부진한 상태고 실적이 그래서 안 좋은데 KCC는 10만 톤 증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증설을 했다. 이제 좋아질 거를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역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무기 단열재가 끝났다 그러면 전환된 게 이제 끝났다 그러면 증설을 굳이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더 기대해 볼 게 있는 것 같고 1Q 실적은 근데 연결로는 괜찮았지만 별도 기준 그러니까 본업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미리 떨어졌던 거고요. 매출은 13.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23년에 쇼티지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적이 이제 대박이 났었는데 작년 증설 후에 충청도 홍성에 이제 이 공장까지 증설을 했는데 수요가 아직 부진하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제 주담 통화를 해봤는데 4월, 5월에 착공 현장이 증가를 했다. 이거 이제 건설 쪽이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그 증거사 리포트를 보면 좀 일시적이라고 보더라고요. 착공이 증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뭐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더 이제 가속도를 붙게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면 분양을 이제 미루고 착공을 안 하던 곳이 착공을 할 것이고, 뭐 분양도 할 것이고,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4월, 5월에 역시 글라스 울 플랜트 적용이 증가가 됐다. 플랜트 건설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이제 건설 경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1분기가 깨졌는데 1분기가 사실 가장 비수기고요. 4Q, 2Q, 3Q 이런 순서대로 이제 성수기고요. 그러니까 2Q도 이제 꽤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전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근데 무기 단열재가 추가 성장이 가능하냐? 증설한 걸로 봐서도 가능해 보이고, 선진국에서 무기 단열재의 비중은 약 60, 70%인 것에 비해 국내에는 유기 단열재 비중이 70%다. 그래서 성장 여력이 높다는 거고요. 무기 단열재가 과거 20% 수준인데 60%까지 육박을 했다. 100%까지 된다는 이제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무기 단열재 전환율이 증가했고, 뭐 조선용 본행제로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것도 동사에게는 호재다. 뭐 좋겠죠, 이런 거. 그래서 작년 4월에 홍성공장 글라스홀 3만 톤, 10월에는 글라스홀 2호기 3만 톤 증설 완료, 총 13만 톤. 그래서 작년에 단열재 부문 평균 가동률 91%. 이게 이제 쇼티지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8월 조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치권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 EU는 이미 금리 인하를 했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 이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금리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뭐 물가가 이제 2%대로 안정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환율이 문제가 또 생기죠. 지금도 높은데.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만기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죠. 5만 4천 평 축구장 25개 규모 통합 물류센터 설립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쿠팡과 SSG닷컴이 물류센터를 이제 막 증설할 때 투자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벽산 물류센터 수혜주로 급부상. 이제 이게 2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알리바바가 한국에 3년간 1.5조 투자. 근데 물류센터는 2,600억. 그래서 이게 뭐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제 수혜가 얼만큼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한 적이 있었죠. KCC도 그렇고, 그게 이제 아리셀이라는 회사의 화성 공장 화재 때문에 이제 테마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아, 주식이 참 잔인하구나.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은 이제 나이가 더 드니까 이런 게 좀 비정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뭐 주식하는 사람이 근데 좀 인간미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존 공장은 이제 그 소급을 해서 법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샌드위치 패널로 된 게 많이 있다. 스티로폼과 우레탄 화재 취약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더 난 상태고요.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1년 내에 저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좋아질 일만 남았다. 금리 특히 이제 올해는 별로 인하 안 해도 내년 내후년에 많이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금리를 끌고 간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최근에 총 3번에 걸쳐서 5억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하반기 및 내년 본격적 금리 인하를 한다. 25년, 26년. 그러면 건설 경기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건설 경기랑 별개로 4월, 5월에 글라스 우리 호조였다. 그래서 플랜트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는 건설 경기랑 약간 별개인데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에서 뭐 반도체나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거는 맞는데요. 자, 그런 게 좀 약간 딜레마긴 하죠. 뭐 반도체, 화장품, 뭐 삼양식품, 음식료 이거를 살 거냐, 그뭐 벽상 같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 살 거냐.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화장품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꺾인 종목을 사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더 많이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